네, 안녕하세요. 흑백바둑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대국은 10월 6일에 열린 슈퍼컵 레전드 매치 1국 조은현 구단과 이창호 구단의 대국인데요. 두 선수 이제 1990년대부터 굉장히 많은 판수를 두었어요. 두 선수의 관계가 이제 조은현 구단이 스승, 이창호 구단이 제자로 사제 대결부터 해서 최근까지 이제 이창호 구단 기준 195승 119패라는 거의 300판이 넘는 대국을 두었는데요. 이 주최사에서 레전드들, 이제 한국 바둑의 레전드 조서유이 4명이 있죠. 그 선수들의 대국을 이벤트 매치로 준비를 해서 이창호 구단과 조은현 구단이 맞붙게 되었는데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창호 구단이 흑이고 조은현 구단이 백이었습니다. 초반은 화점 소모 무난하게 시작을 하고요. 자, 두 칸 높은 구침을 하자 3-3 들어가면서 조은현 구단도 이제 나이도 나이지만 이 인공지능 정석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이 3-3을 들어가는 수를 두어주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조은현 구단이 한참 전성기로 활약을 할 때는 이 베개 빵따nem보다는 흑의 실리가 좋다고 해서 바로 3-3에 들어가는 수는 거의 두어지지가 않았는데요. 조은현 구단도 이제 바둑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답게 인공지능 이런 수들을 한번 보면은 아마 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둘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대국에서 3-3을 들어갔고요. 자, 이제 날일자로 걸쳐가자 단수 치고 뻗는 수까지 두어가고, 자, 이창호 단도 이제 좌상 쪽에 백이 손을 빼고 다른 곳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 눌러두고 이 자리를 걸쳐가면서 무난한 포석이 진행이 되고 있네요. 자, 조은현 구단 날일자로 봤고요. 붙이고 2단 젖힐 때 단수 치고, 여기서 백의 선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실전처럼 그냥 있고 뻗는 수, 아니면 여길 미는 수, 그리고 아니면은 이곳을 아예 차단하면서 싸우는 수까지 변화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은현 구단의 생각은 이런 식의 진행이 된다면은 뭔가 흑돌들이 조금 자연스럽게 배석이 되면서 좋지 않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이 20번 자리가 자연스럽게 색한벌림이 되고 백돌을 압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변화 자체가 만만치 않다고 본 것 같은데, 물론 이 변화도 두더라도 5대5의 바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실전으로 돌아가서 그냥 있고 둘 때 빠지는 선택을 했는데요. 자, 이 수련은 뭐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일단은 하나 눌러두고 뭐 날일자도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한 번 더 밀어가면서 계속해서 좌변 쪽의 흙 모양을 압박하는 형태로 두어가는 게 조금 더 좋았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곳을 느는 것도 한 수의 가치가 당연히 있고요. 자, 밀어갈 때 이제 좌변 쪽을 흙이 한 번 더 지키게 된다면 너무 큰 모양이 형성되기 때문에 조은현 구단도 들어가는 선택을 하자. 자, 이곳 좁은 쪽에서 다가가는데 이제 바둑 격언이나 책들을 보시면은 넓은 쪽에서 다가오는 게 일반적이라고 많은 책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백이 이 들여다보는 수가 너무 깊은 좋은 교환이죠. 자, 이 교환을 하고 입구자를 두었을 때 물론 백이 한 칸 뛴 모습밖에 되지 않지만 2번, 3번으로 흙의 모양도 흙의 근거도 없애면서 두어간다면 흙도 곰마, 백도 곰마인 형태가 되면서 이거는 내 흙 입장에서 약간 불만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창호 구단도 좁은 쪽에서 벌려가면서 흙의 집을 확보했고요. 자, 백이 두 칸 뛰자. 자, 여기서 이창호 구단 좌상 쪽을 그냥 붙이는 선택을 했는데 이 수로는 두텁게 막아주는 것도 가능했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흙도 있고 백이 끊어 잡는 것까지 서로 간에 불만 없는 진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창호 구단의 스타일 자체가 워낙 두터움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터움을 바탕으로 뭐 다가가던지 아니면 그 다음에 붙여서 실리를 차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일단 흑의 생각은 이렇게 두게 된다면 두터움을 얻기는 했지만 백도 확실하게 살려주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약간은 찜찜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둑이라는 건 항상 집도 중요하지만 이 상대방의 곰마를 어떤 식으로 요리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교환들 자체가 조금 아깝다고 판단한 이창호 구단 좌상 쪽에 실리를 차지하는 선택을 하고요. 자, 백도 이제 띄워두어야겠죠.
자, 띄워주자 이곳을 계속해서 다가가고 싶은 자리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흑돌에 다가가는 수는 흑이 여기를 밀어왔을 때부터 여기를 두게 되면은 이 백돌에 대한 압박을 가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백이 손을 빼고 다른 곳을 준다면 이렇게 딱 씌워가는 수가 너무 절대 자리가 되면서 백을 자연스럽게 압박하면서 집으로 계속 이득을 볼 수가 있는 자리가 돼요. 그래서 서로 간의 요처, 급소 자리 이 자리는 놓칠 수가 없고요. 자, 두어가자 들여다보고요. 자, 여기를 이제 호구 쳐서 지키는데요. 자, 들여다봤을 때 이어준다면 흑이 이 자리까지 선수 교환을 하기 때문에 이 교환 자체 활용들이 너무 이제 실전 심리상 당한 느낌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은영 구단도 호구 치면서 나가는 수를 선택했고요. 자, 하나 젖히고 호구 칠 때 넣으면서 2차 후단도 계속해서 돌들을 두텁게 만들면서 좌변 쪽 두 점에 대한 공격도 계속해서 노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조은영 구단다운 행마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이 어깨 짚어가는 수가 이 백도를 그냥 이어서 살려주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너무 당한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두기 위해서 어깨 짚어가고요. 자, 하나 찔러두고 흑도 한 칸을 뛰어가는데 이 수가 좀 전투를 아무래도 조은영 구단보다 꺼려하는 2차 구단이 뛰었다는 거는 전투를 생각하고 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는 찝히고 끊기는 순간 흑이 대책이 없고요. 그렇다고 여길 밀자니 쭉쭉쭉쭉 늘었을 때 물론 흑도 아래쪽 실리를 차지하지만 백이 이렇게 막아가는 자세가 너무 두텁기 때문에 이거는 둘 수가 없어요. 자, 그럼 흑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두면서 빠져나가는 수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그냥 막게 되면은 흑의 모양이 너무 안 좋습니다. 자, 이으면 넘어가서 흑이 뭐 득을 본 게 하나도 없고요. 그렇다면 여길 줄 수밖에 없는데 하나 젖히고 이곳을 젖혀 있고 한 번 더 밀고 빠져나간다면은 흑이 오히려 백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흑돌들의 모양이 너무 안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2차 구단의 이곳을 뛴 수는 거의 정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뛰어가자 하나 찌르고 여길 끊는데요. 자, 자체로만 보시면 당연히 뒤쪽을 있는 건 잡혀서 좋지가 않겠죠. 자, 그런데 여길 두면은 어쨌든 이게 축으로 잡히게 돼요. 하지만 이제 실전 진행 먼저 본다면 2차 구단 이 빈삼각 행마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빈삼각을 두면서 흑도 빠져나가게 되면서 이 싸움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인공지능의 이제 추천수는 여기를 붙이면서 축머리를 활용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나오면은 흑도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 우상 쪽 5점은 확실하게 잡히는 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붙이는 수가 대학수긴 하지만 여기를 나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백도 잡을 때 여기를 끊어 잡고요. 자, 여기서 흑이 바로 때리는 거는 이 돌들이 너무 크게 잡히기 때문에 이것도 흑의 불만이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요 교환까지만 해두고 들여다보는 수가 좋고요. 자, 여기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입구자로 두는 수가 좋습니다. 자, 아까는 찝혀서 끊겼지만 지금은 이 자리 7번 자리에 돌이 오게 된다면 흑도 두 집을 내고 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백도 밀어가는 정도로 해서 서로 간에 뭐 불만이 없는 진행이라고 하는데요. 자, 보시면은 백이 이 축으로 잡혀있던 돌을 다시 나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단수 한 방 쳐두고 여기 내면은 자연스럽게 이 돌이 축머리가 되고요. 백이 지킬 수밖에 없을 때 이렇게 씌워버리면은 이 좌쪽 백돌이 잡히기 때문에 이 싸움은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서로 간의 타협을 보고 백도 밀면은 뭐 흑도 뛰어가는 정도로 해서 바둑을 두어가라고 변화를 알려주는데 서로 간에 좀 너무 어려운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창후단 그냥 빈삼각을 두고 나오는 정도로 만족을 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흑도 백도 서로 빠져나가는 형태가 되어서는 조은영 구단이 이 제자였던 이창후 구단에게 밀리지 않고 중반전을 잘 이끌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어가자 날일자로 빠져나가고요.
자, 붙이는 수 상용의 맥점이죠. 자, 늘자 뛰어가고. 자, 여기서 이창호단 이제는 계속해서 흑궤도를 두텁게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이 좌변 쪽에 대한 압박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조금 공격적인 기사라면 이런 식으로도 씌어가면서 전체 백을 잡자고도 할 것 같은데, 이창호 구단의 생각은 이렇게 두면 받을 때 늘어서 잡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실전처럼 둔다면은 뭐 이한점만 제압을 하더라도 나쁘지 않다는 뜻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정도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100이 너무 타개가 잘 됐기 때문에 이 한 점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서 이창호단 일단 하나 끼워두면서 이 중앙 쪽 좌부터 나온 중앙 쪽 백돌과 좌변 쪽 3점을 엮어 가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고요. 자, 날일자로 계속해서 압박을 하면서 이제 이 백돌들도 여기를 이으면은 입구자를 두는 순간 살 수가 없다는 이창호 구단의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조은현 구단도 변화를 구하기 위해서 붙여가지만 이창호 구단은 그냥 좌변 쪽을 시원하게 뚫어버리고, 자, 백도 잡으면서 중앙 쪽 흑돌의 연결을 끊었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흑이 좌변 쪽 2점을 잡은 게 거의 20집이 넘는 굉장히 큰 자리지만, 이 흑이 백을 잡으러 가는 과정에서 이 중앙 쪽 2점도 약해졌고 백의 모양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서로 간에 불만 없는 진행, 중반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이 2점을 통째로 잡히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 우상 쪽 흑 5점과 연결하자고 하는 수를 선택하자 조은현 구단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죠. 자, 눈목자 두 방으로 흑의 모양을 끊자고 하고요. 자, 붙이고 끊자 뒤로 단수치고. 자, 이창호 구단도 어쨌든 타개하는 모습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서로 간에 불만이 없으면서 이제 계속해서 치열한 승부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살기 전에 부분적으로 이창호 구단 상변 쪽에서 득을 받고요. 자, 이것을 찌르고 늘면서 계속해서 이제 흑돌들도 살자고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두자 이제 어느 정도 흑은 확실하게 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이 우변 쪽으로 뚫고 나가는 거는 별게 없지만 실전에서 입구자를 두는 순간 백이 날일자 자리가 급소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흑의 돌을 연결하기가 쉽지가 않아 보이죠. 이런 식으로 둬도 흥기면서 이 흑 전체의 삶을 장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이창호 구단이 절묘한 맥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곳을 찝어가는 수가 아주 좋았어요. 이 수는 100이 단수 치면은 이런 식으로 뚫리면은 이거는 너무 쉽게 흑이 살 수가 있겠죠. 네, 여기 교환을 해두고 둬야 확실하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100도 이을 수밖에 없는데 끊고 이 한 점 찝어가는 한 점을 희생양으로 삼고 이 자리를 붙이게 되니까 흑이 이 약점 자리를 선수로 지키면서 붙여가는 타겟책을 준비하고 있어서 확실히 내 흑이 깔끔하게 살게 되면서 이 중반전까지 굉장히 치열했던 바둑이 드디어 이창호 구단의 우세로 바뀌게 되었고요. 자, 이제 흑의 대만은 살았기 때문에 백으로서는 노려볼 만한 부분이 이 좌쪽 하변부터 나온 흑대마를 노리거나 아니면 우하쪽 두 칸 고침이 살짝은 약하기 때문에 이 돌들을 추궁해 가야지만 역전에 성공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조은현 구단 역시나 우하 쪽을 추궁해 가는데 이창호 구단도 잡히지만 않으면 이긴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를 이제 붙여가는 수가 좋은 타겟책이었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 둘 때 한 번 더 끼워 있게 되니까 100의 약점이 노출이 되었어요. 여기 있고 끊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집으로 득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 100 전체가 아직 못 살아 있습니다. 바둑이 굉장히 신기한 게 덩치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두 집이 나지 않는다면 잡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은현 구단도 연결해 갈 수밖에 없는데 이창호 구단 하나 밀어주고요. 한 번 더 끊게 되니까 여기를 이제 연결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툭툭 뚫어두고 그냥 맞게 돼서는 맛보기로 이 우하 쪽 흑돌마저 살게 되었어요. 자, 백 입장에서는 지금 이 자리가 확실하게 막혀 있다면 뭔가를 노려볼 만하고 역전까지 가능하겠지만 여기까지 교환을 해주고 맞게 되니까 백이 넘어갈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입구자를 두면서 흑돌에 대한 공격을 하지만 여기 차단하는 수와
네, 여길 두고 늘게 돼서는 방금 보여드린 차단하는 수와 두 점을 끊어잡는 게 맛보기가 되면서 우하 쪽 흑돌들도 깔끔하게 살았고요. 자, 그리고 우하 쪽 흑돌과 이 전체 백대마, 중앙 쪽 전체 백대마는 별개이기 때문에 2009단이 네, 이곳을 그냥 두었다면은 이 대마가 잡히면서 역시나 바둑은 끝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조은영 구단에게 던질 기회를 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스승의 대마를 잡기가 조금 이벤트 매치이기 때문에 조금 꺼려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튼 이 자리를 두면서 우하 쪽 흑 대마가 확실하게 살아가게 되면서 조은영 구단이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이 장면에서 도를 거두고 이차원 구단의 승리로 끝난 그런 레전드 매치 1국이었습니다. 자, 이 바둑 보면서 좀 저도 어린 시절 두 선수의 기보를 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좀 감회가 새로웠던 것 같고요. 여전히 조은영 구단과 이창호 구단이 이제 70대 50대로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바둑에서. 그런데도 이렇게 퀄리티 있는 대국을 보여주었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흑백바둑 레전드들의 대국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시간을 준비해 봤고요. 자, 아무튼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흑백바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